식목일입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식목 행사 같은 거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꽃도 많이 보이고 또 나무도 좀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식목일이 예전엔 공휴일이었는데 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큰데요. 나무, 숲, 자연, 우리 삶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오태훈의 시사본부 금요초대서 오늘 특별한 자리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숲과 나무, 자연의 중요성을 좀 이분을 통해서 듣고자 모셨는데요. 최병암 신임 산림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월요일에 산림청장에 취임하셨어요? 네, 일주일 좀 안 됐습니다. 예, 취임 소감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예, 이 라디오를 통해서 예.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라는 국난 극복 과정에 우리가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날이 갈수록 그 산림의 중요성이 예.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산림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산림 공직자로 봉직해 왔습니다. 산림청에만 계속 계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탄소 중립과 같은 산림 분야 여러 현안들, 국정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특별히 코로나에 지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심신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일, 네. 숲을 통해서 그리고 그 숲 속에서 일하시는 그 임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산림 정책을 추진하는데 혼신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군인들에게는 국군의 날이 축제의 날일 수도 있지만 고통의 날일 수도 있거든요. 준비하고 챙기고 무언가를 또 해야 되니까요. 산림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식목일은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날이죠. 예, 중요한 날인데. 예, 나무를 심는 날, 나무가 주인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시기가 산림청에서는 가장 바쁘고 예.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때입니다. 우선 나무 심기가 전국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올해로 76회 식목일인데 중앙 행사 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 또 여러 기업이나 단체, 민간 단체별로 그 식목 행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런 청명한식 기간인 이 기간에는 대형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그런 또 그런 기간이에요. 봄철 산불 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나무 심는 시기이면서 또 나무가 가장 위협받는 그런 시기여서 현재 이 중앙과 지방의 전 산림 공무원들은 정말 그야말로 비상 대비 태세 중이고요. 산불 예방이나 감시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긴장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산림청장님을 모셨으니까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산림청 그러면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곳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무 심는 곳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산림청장이 되면 산림청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3분의 2가 국토 면적의 3분의 2가 산림인 그런 산림 국가입니다. 학교 다닐 때 엄청 들었습니다. 엄청 들었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못 쓰는 땅이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럼요. 이 산림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잘 보시면 산림 국가들이 굉장히 잘 사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산림청은 이런 광대한 영역에 산림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이 산림을 우선 잘 가꾸고요. 지키고 또 이 잘 가꿔진 숲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림 정책을
하는 곳입니다. 네, 선진국일수록 산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잘 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숲은 놔두면 잘 자라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정말 보존하기 위해서는 잘 가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우리나라 숲은 특히 예. 거의 뭐 과거에 황폐화가 됐죠. 네네. 전쟁 때 다 뭐 없어졌잖아요. 전쟁, 뭐 일제 시대 때 수탈, 산림 수탈, 예. 전쟁, 그다음 전쟁 이후에도 국민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네. 뗄나무로 많이 쓰고 그래서 많이 황폐화되는데 그것을 온 국민이 힘을 들여서 네. 산림을 복구한 그 굉장한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산림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한번 황폐화되면은 열대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예. 한번 황폐화가 되면 산림 복구가 안 됩니다. 정말 땀과 노력과 돈을 들여야 예. 숲을 만들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과거에부터 산림 녹화 또 산불 방지 이런 거를 성공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식목일이 4월 5일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 들어보니까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기후변화도 있고 그래서 4월에 식목일 하는 건 안 맞겠다. 2월로 옮기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네. 그렇습니까? 2월이 아니라 3월로. 3월로? 네. 지금 기후온난화가 예. 기후변화가 계속되고 있어서 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고요. 평균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은 일찍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그 과학적인 근거 또 식목일의 어떤 역사성, 상징성 네.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식목일 날짜 변경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토 중인 거예요? 네. 그럼 3월로 옮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지지를 해주시면 네. 옮겨야 되겠죠. 다행히 지금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절반 이상이 3월이 적당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때 3월로 만약 옮기게 되면 좀 나무 심기 공휴일로 좀 재지정해 주시면 안 되나요? 공휴일이고요. 예. 옛날에 공휴일이었죠, 사실은. 예. 그래서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옛날 어렸을 때 학생들 단체로 가서 나무 심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단체로 가서 나무 심고 보고. 그런 기억을 많은 분들이 할 건데 예. 지금은 공휴일에서는 제외된 상태죠. 2005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네. 기념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공휴일 지정 여부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다른 여러 부처가 좀 정해야 되는데 예. 식목일 날짜 변경과 함께 그것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네. 1179님께서 청장님 반갑습니다. 숲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기후변화의 최전방 역할을 하는 곳 아닐까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요즘은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봄만 되면은 뭐 콧가루 문제가 막 많이도 있었고 또 황사, 미세먼지 참 많이 숱하게 있었거든요. 나무를 심는 것, 숲을 가꾸는 것, 우리 주변에 숲과 관련된 자연들이 많이 유지가 되고 보존되는 게 상당히 우리에게도 큰 이로움을 준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뭐 기후 온난화를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요즘 미세먼지가 아주 또 큰 재앙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실험을 좀 과학적으로 해봤는데 어느 같은 지역에서 숲이 있는 곳에 숲 내부하고 숲 바깥의 미세먼지를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숲 내부가 일반 미세먼지의 경우는 한 25%, 초미세먼지는 한 41% 이렇게 낮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나무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거를 흡수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도 흡착하는, 차단하고 흡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약 35g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고 그래요. 뭐 35g이 얼마 되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먼지기 때문에 35g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나무 한 47그루, 한 50그루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50그루가 경유차 한 대가 내뿜는 1년에 내뿜는 그런 미세먼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차단숲, 또 바람길숲 이런 도시의 그런 숲을 만드는데요. 진짜 효과가 확실한 그 증거가 그 시흥에 가면 시화 공단이 있어요. 거기 시화 공단이 있고 그 옆에 아주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시화 공단하고 아파트 단지에 큰 산림 지대를 도시숲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도시숲을 만들었다. 당초에는 그게 이제 미세먼지 개념 없이 만들었는데 그냥 미관 위에서 그게 그냥 미관 위에서 공원을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차단숲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 이 주거 지역의 공기하고 이 숲 건너의 산업 시설의 공기를 비교를 해보니까 27%나 청정한 걸로 이 주거 지역이 청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효과는 있는 거죠. 우리가 공기청정기 집안마다 다 들여놓고 있는데 요즘에는요 가동도 하고 그러는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더 많이 심으면 심은 만큼의 훨씬 더 효과가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이게 숲이 탄소 청정기도 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공기청정기도 되고 또 온도를 낮추는 에어컨도 됩니다.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4913님이 온통 빨갛던 한국의 산야가 이토록 푸르게 된 것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숲 위에서 잘 가꿔주세요라고 의견도 보내주셨고 3253님 어쩐지 나무와 숲을 닮으셨을 것 같은 정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식목일이 앞당겨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소 중립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지난 한 해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문재인 대통령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도 했었는데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의미를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대부분 이제 배출하는 데가 많죠. 공장이나 이런 기계를 돌리고 그러면 많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나오고 에너지를 쓰거나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가 한편으로는 배출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그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탄소 중립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위해서는 탄소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또 한편에서 숲이라든가 나무를 잘 가꾸고 관리를 해서 흡수가 돼서 제로로 만드는 게 의미가 있다. 물론 이제 그 배출 자체를 억제하는 것도 이게 우선 가장 중요하고요. 또 흡수할 수 있으면 뭐 많이 흡수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산림이 대표적인 흡수원입니다. 유엔 그 기후변화 협약에서 법적으로도 인정을 해준 탄소 흡수원이고요. 지금 통계가 2018년 통계가 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 그러니까 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총 하는 게 1년에 우리가 7억 3천만 톤의 탄소를 배출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산림은 이제 1년에 우리나라 63%가 산림인데 거기서 흡수하는 탄소는 1년에 4,500만 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배출량이 더 많죠. 그래서 이제 배출량을 우선 기업이 많이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흡수하고 있는 이 산림을 잘 보존하고 더 육성시켜서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이 중요하죠. 숲을 잘 유지하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양질의 숲을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숲을 그냥 놔두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숲을 가꾸기 위해서 나무를 우리가 계속 심어야 하는 건지요? 그게 이제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달리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숲을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된다, 손대지 말고 예. 또 숲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정확히 저희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산림이 완전히 황폐화됐다가 다시 인공적으로 복구조림한 산림이거든요. 그때 아카시아 같은 거 많이 심고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녹화 수정 예, 많이 예. 심었죠. 지금은 이제 수정을 좀 갱신하고 있는데 많이 갱신이 됐는데 7, 80년대에 집중 조림을 했습니다. 예. 한 우리나라 숲의 절반 정도를 인공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그때부터 나이 먹기 시작해서 지금 한 50년 됐어요. 그랬네요. 예. 근데 이제 50년부터는 이제 노령화 단계로 들어갑니다. 나무가. 예, 물론 나무는 뭐 더 오래 살긴 하지만 50년까지는 젊은 숲이고요. 이제 노령화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게 젊은 숲은 탄소 흡수 능력이 굉장히 센 겁니다. 젊으니까. 이게 자라는 게 속도가 속도도 세니까. 빠르고. 예.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자라는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그럼 숲의 정화 기능도 떨어지겠군요. 1년에 흡수하는 탄소 능력이 좀 떨어지는 시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 2050년에는 현재 흡수 능력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고요. 예. 또 일부는 이제 나무를 또 써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숲을 좀 지속 가능하게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1억 그루 나무를 심는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1억 그루 2050년까지 한 30억 그루를 식재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우리 숲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 탄소 중립 산림 전략의 핵심 내용입니다. 숲도 젊어야 더 많이 탄소도 빨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알게 됐고 또 노령화된 나무는 목재 자원으로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2487님 산의 나무도 중요하지만 저는 도시 속의 숲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 속에도 숲을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라는 요청도 해주셨고요. 0352님은 60대인데요. 방송 듣다 보니 식목일이라고 학교에서 다 같이 뒷산 가서 나무 심던 생각이 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잘 갖고 와야 되는 이런 숲이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 번에 산불로 다 황폐가 되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강원도의 봄철에 산불 때문에 우리가 피해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관리도 산림청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지금 이제 나무 심기 기간이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그 산불을 방지해야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네. 지금이 가장 산불 시기에서는 가장 위험한 시기에 지금 그렇죠.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PD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옛날에 보면은 뭐 동해안 산불 가장 무서웠을 때가 지금 4월 요 시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제 산불 방지를 위해서 전국의 그 산림 공무원들이 현재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산불을 감시하는 인력 13,000명, 또 산불을 진화하는 인력이 11,000명. 네. 그다음에 요즘은 산불을 주로 헬기가 이제 주력 헬기들이 이제 끄는데 한 180여 대가 출동 태세에 있고요. 예. 산불 대책을 위해서 산림청은 좀 우리나라가 이제 ICT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형 산불 방지 종합 대책을 만들었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소각 산불 같은 농산촌의 소각을 예방하는 그런 예방 활동 강화, 그다음에 감시 진화 체계를 선진화하는 첨단화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헬기 등 공중 진화 역량을 강화한다는 거, 그것이 이제 대책의 중점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지형적으로 동해안 지역이 최고로 위험합니다. 거기 이제 바람이 워낙 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거기 소나무 숲이 많고, 그래서 이제 동해안 지역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한 특별 대책이 따로 있는데 거기 헬기 자원을 집중 거기 배치를 하고
특히 이제 임도를 좀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임도를 만들어야 소방할 수 있는 차량이 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숲을 좀 솎아내서 솎아내고 이제 내화수림 같은 거를 좀 심어놔야 산불이 진행하다가 좀 이렇게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산림 구조도 좀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게다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디 갈 데는 없으니까 갈 데가 없다는 말은 좀 뭐합니다만 산 찾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네. 호젓하게 조용히 산에 가서 시간 보내고 또 방역과 관련해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또 등산객들이 많아지면 또 산림청 일도 좀 많아지고 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훼손 문제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분들이 국민들이 산을 정말 좋아하고 물론 산이 가까이에 있어서도 그런데 정말 산을 좋아하고 산을 찾는 인구가 국민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또 어르신들 참 많이 가세요. 네, 많이 가고 예. 산을 참 좋아하는데 지금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욱 이런 갑갑하고 사람들이 많은 도시보다도 좀 넓은 산에서 좀 시간을 즐기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요거 저도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서울에는 서울 둘레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완주하고 인증 받은 사람이 한 7,000명 이상 이렇게 그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상당히 사람들이 등산을 즐기고 좀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께서 숲에서 이런 걸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네. 뭐 등산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또 산을 찾는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요.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니까 꼭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요. 등산을 하시더라도. 그다음에 뭐 혼자도 하지만 여러분이 등산할 경우에는 이제 거리 두기를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산악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전한 그런 등산로를 이용해 주셔야 되고 특히 지금 산불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산불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화기라든가 라이터라든가 또 담배 피는 행위라든가 이런 거는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을 사랑하신다면 더욱 그것을 좀 지켜서 안전한 산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식목일을 맞아서 최병암 산림청장과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추천 노래 듣고 저희가 마치거든요. 김광석의 일어나를 추천해 주셨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김광석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고 특히 코로나19로 국민 여러분께서 힘드시겠지만은 더 힘을 내시라는 뜻에서 이 곡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좀 우리 국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면 우리 산과 숲은 정말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소중한 자원이고요. 휴식과 힐링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이 숲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암 산림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